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분 지체됐는데요. 총평은 분과별로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30분을 3분으로 압축해서 핵심 내용만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분과의 강홍성 교수님. 저희 분과에서는 그 철학적 관점은 시민교육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그 철학적 관점이라든가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어떤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학교 시민교육의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기도 했었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에 그러니까 교과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그러니까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연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하셔도 됩니다. 다음 구정환 교수님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분과 사회를 맡은 경인교대 구정환입니다. 저희 그 분과 주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과정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6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총론적인 전체적인 시안의 개발 방향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중에서 일반사회 영역,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일반 선택인 사회문화, 진로 선택 과목 3개, 정치, 국제관계 이해, 그 다음에 법과 사회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약간 비밀스럽고 내밀하게 논의를 해야 돼서 줌도 하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협력적으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 연구진을 그 논의 과정에서 토론하신 모든 분들이 연구진이 굉장히 고생하셨겠다, 그다음에 감사하다 이런 이제 덕담들이 오고 갔고요. 연구진을 대신해서 마치면서 홍보 겸 부탁 하나 드리면 9월 30일 날 금요일 날 교원대학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논란도 많고 반대 의견들도 많은 부분이 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참여하셔서 지지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해주시면 아마 연구진들이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6분과 토론해주신 6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과 김태환 교수님 말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3분과 자장을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네, 저희 제3분과는 청소년과 미디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시행되었습니다. 4편이지만 현장 연구부터 이론적 논리까지, 양적 연구부터 질적 분석까지, 구체적 지침부터 사회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에 막론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알찬 연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그 미디어 그 리터러시의 가능성과 의의, 그리고 올바른 데이터, 그 시각 자료에 대한 그 연구,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독일의 중등 미디어 교육을 통해 본 사회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고요. 각 발표에서 또 토론자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잔뜩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어의 질문과 코멘트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라던가 속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연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과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교과의 목표와 가치와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게 보다 더 지향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3분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선생님 부분 발표해주시죠. 네, 4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특화된 주제로 4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오늘 4분과 발표를 못 보셨다면 상당히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대학교 권학이념이 사랑 및 자유더라고요. 노동인권 교육을 사랑하는 우리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굉장히 빛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규주 교수님께서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정 보완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셨고요. 그 상당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도 노동인권 교육이 시민교육 안팎에서 하나의 교육 개념으로 자리 잡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자영 교수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중학교 인정 교과서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상당히 그 힘들었을 텐데도 웃으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인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필웅 교수님하고 이수경 박사님께서 영국의 노동인권 교육의 현황을 분석해 주시고 이게 국내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국내 얘기만 하다가 해외에서는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전명훈 노동인권 전문가님께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떤 방향과 쟁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플로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우리의 그 중지를 좀 모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석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분과 사회를 맡았던 경희대대 박영석입니다. 네, 5분과는 사회과 교육뿐만 아니라 열린교육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그 공동학술대인 만큼 조금 이제 열려져 있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은 다른 분과는 다 제목이 있어요. 4분과는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과 만나다. 5분과는 그냥 자유분과, 나쁘게 말하면 기타분과 같은, 그런데 이렇게 쭉 논의를 하고 보니까 이런 거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시민교육 가치와 관점을 고민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분과 이름도 좀 붙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연구가 있고 했었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가치명료화 접근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낯선 가치교육 접근법. 익숙한 건 알겠는데 뭐가 낯선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설규주 교수님 소수자 혐오에 대한 사회과 교육의 응답, 응답하라 사회과 교육 같은데요. 여기서는 투사적 혐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았는데 그냥 혐오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혐오인데 그게 내가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학습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일종의 어떤 하이문화 아니면 놀이로까지 되는 그런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회과 교육과정도 사회과 교육 3대 전통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좀 풀어나간 그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정수진 선생님 실천 사례도 보여주시고 또 광주교대 김재원 교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5가지의 어떤 우리 사회과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데도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요거는 학교를 다니기 좀 어렵게 되는 위기 학생들이 5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잘 될 건가. 그러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 이런 학교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잘 될 건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자들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었고요. 특히 여기서도 보면은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왜 그 저기 소수자에게 선별적 복지만 하느냐, 그게 정당하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같은 맥락에 썼습니다. 뒤에 그 마지막 논문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주간 운영 사례인데, 이거는 그 특수교육 연구회 셋업이라고 하는, 여기에 모이세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모이세가 그러니까 그 모두가 이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였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특수교육을 말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계 시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고, 또 뭐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하는데, 그 보편 교육은 뭐고 특수 교육은 뭔가 다수가 받는 교육 말고 아까 나왔던 어떤 소수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특수 대상자를 위한 교육. 근데 그게 그 에듀케이션 포 올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 모두가 그냥 집단이 모두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그 제대로 교육을 받을 때 그게 모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자유분과지만은 굉장히 좀 자유스러우면서도 좀 의미 있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한 7분 정도를 쓰겠는데요. 요건 이제 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이광성 교수님 말씀 및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오전에 우리 기획사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하시려고 오늘 새벽 4시에 그 서울에 출발하셔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자리를 못 가는 게 제가 안타까운데 진짜 마음이 찡했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푹 주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의 학자들도 와 있지만 일본에서도 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우리 조경화 교수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국내 학회 지원과 해외 학회 지원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사회과교육학회하고요, 한국연예인교육학회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주제나 아까 자유분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학회가 하는 것보다는 두 학회가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공동학습 대회를 자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줄 일이 있습니다. 한국사회과교육학회에도 축하해줄 일이 있고요. 한국연예인교육학회에도 축하해줄 일이 있습니다. 한국사회과교육학회에서 나오는 그 학술지 시민교육 연구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 예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원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예, 한국사회과 교육학회도 그렇지만 한국연예인교육학회에서 나오는 연예인교육 연구도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 예비 선정됐습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 우리 임원진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대우대학교 와서 진행했는데요. 처음부터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학회 교과 발표까지 다 끝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박순재 우리 총장님 감사 제가 이미 드렸고요. 하셨습니다. 이미 인사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강훈선 준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지사항인데요. 저희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외국 나가서 조금 컨택을 하고 왔는데
내년에 그 제주대학교에서 그 원래 발표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원래 발표회에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23일입니다. 내년. 그날도 토요일인데요. 연차 학술 대회를 저희 외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회 거덜날 일 없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발표나 토론하게 되면은 비행기 운항료인가요? 무슨 이렇게 비행기 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플러스하고 학회가 좀 도움을 드리면은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외국에서 그 외국 학자와 같이 어떤 이제 학술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나갔다 왔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내년 연차학술대회는 외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십니다. 1학기 때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요. 2학기에는 외국에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그 주제가 시민교육과 미래의 교육과정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오전부터 열심히 저희가 발표를 토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뤄낸 여러 가지 토론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희 2022 연차 공부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사까지 다 마치셨고요. 내년에 제주도와 외국에서 꼭 뵙기를 바라면서 이어 이제 저녁 만찬이 있는데요. 참석하셔가지고 따님도 하시고 친구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점심때 식사했었던 웅지관으로 335 모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